자, 어제 한국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2.47% 급락을 했어요. 금은 수요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살아난 강달러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북한 리스크도 있고 중국의 침체 충격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하다가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호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지난 연말과 올해 연초에 잠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하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새해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신년 이슈 정도가 유일한 호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내의 가계부채, 소비 위축, PF 위기 등 대내적 요인이 그야말로 매우 암울하게 다가오면서 악재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상승된 부분에 2배 수준을 순식간에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시총 148조가 날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올해 들어 슬금슬금 56원 이전이나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1,400원을 넘었던 킹달러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왜 환율이 급등하냐? 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원인이 전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원인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색 코뿔소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지요. 그런데도 조기 금리 인하할 거라고 바람잡은 것은 투기꾼들이죠. 미국에서 말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약화, 그리고 국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실적 부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거품이 있었지요. 그만큼 시가가 될 만한 상황이 안 됐지요. 냉정하게 봐서.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리스크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죠. 올해 11월까지 상존하는 거예요. 중동의 확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예요. 그것뿐입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투자 회피 심리가 생겼다는 겁니까? 치고 빠진 거죠. 자,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환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에서 미국이 그렇게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 완벽한 경기 침체가 와서 디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완전히 덮치는 모양새가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인하한다라는 원칙이 잡혀 있지만 점점 그것이 뒤로 밀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 어째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 연준 내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시점이 돼가는 것은 맞지만은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되고 급히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한 말 한마디가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럼 바람잡이들의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올해 6번 금리 인하가 과하다는 신호를 계속 말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다시 치고 빠져야 되겠다라는 작전이 걸린 거다라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이 어제 오늘 문제입니까? 그런데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45% 하락해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실망감이, 불안감이 확산이 되어서 그렇다. 자, 북한의 협박이 하루 이틀 문제고 중동전이 확산될 거라는 걸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낮다 보니까 주식판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쇼가 진행되었고, 그 쇼에 말려서 들어갔다가 지금 어제 하루에 연말에 올라간 거 2배가 내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은요, 지금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일 불안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불안정성, 중국의 끝도 없는 붕괴, 그리고 중동 전쟁의 확산, 그리고 세계 리더십의 상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대만 위협,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의 이 중동전이 온 사방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금융상품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상 최악의 한 해지요, 올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지금 이 금융상품에 뛰어들어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전부 알고 있던 악재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정시하고 원화 채권 가격 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반복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기에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돈 번다, 특히 미국의 무슨 수학 개미를 한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